푸른 눈을 가진 외국인 여성 4명이 공항에 있는 큰 은행 앞에서 왁자지껄 난리가 난 듯 시끄럽네요. 그 순간 경찰복 같은 옷을 입은 한 한국인 청년이 다가와 그녀들에게 한마디 건네자 여성 무리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자기 여행 캐리어를 훌떡 열어젖힙니다. 안에 있는 물건들을 땅바닥에 펼쳐 던지면서 대단히 화가 난 듯 무언가 따지는 것처럼 보이네요. 과연 이 여성들은 누구이며 한국의 은행 앞에서 왜 이리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프랑스에서 컴퓨터 관련 학과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 안나 모르토입니다. 얼마 전 저는 프랑스에서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의 취업 미래가 불투명해서 고민을 많이 하던 중 친구들과 함께 정보통신이 발달한 한국에 세미나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다 같이 한번 가보자고 의견이 모여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친구들과 함께 난생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항에서부터 경악스러울 만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과의 친구 중 한 명이 한국에 이미 다녀온 적이 있다는 경험담을 쏟아놓았을 때 저와 나머지 친구들 모두는 코웃음을 치며 동양의 후진국이 뭐 그리 대단하겠냐는 푸념들을 내놓았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미국조차도 상대가 되지 않는 공항의 규모와 시설에 저와 일행들은 크게 당황을 하고 그 어떤 나라보다 부유한 최선진국이 아닌가 하는 놀라움이 생겼지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정말 다들 부자인가 보다 하는 선입견마저 들기 시작했어요. 공항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단정하고 화려했으며 어디론가들 가는 듯 바쁘고 멋진 모습들에 살짝 반하기까지 했죠. 저희 일행들은 일단 환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은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프랑스는 그리 치안이 좋지 못해서 대부분의 환전이 가능한 은행들은 대략 대도시 중심에만 있어 저희 일행들은 모두 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리라 예상하고 곧 바리바리 짐을 챙겨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택시를 타러 갔는데요. 그런데 공항 택시 정류장에 가기 위해 공항 통로로 향하던 순간 저희들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공항 한쪽에 누가 보아도 은행이 아닌 규모의 뱅크라는 영어가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자동문까지 달린 규모가 큰 은행이었는데요. 아직도 프랑스에서는 은행과 관련된 범죄가 많기 때문에 항상 경찰서나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기 마련인데 특이하게도 한국의 이 은행은 이러한 삼엄한 모습은 보기 어려웠어요. 이 은행들은 자동으로 경비 시스템을 갖춘 건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저희들은 은행으로 들어갔지요. 앞에 마치 키오스크로 보이는 디지털 기계가 있었어요. 그곳에 있는 청원 경찰의 도움으로 그 키오스크에 순번대기표를 뽑을 수 있었지요. 디지털 인프라가 그리 잘 갖춰지지 않은 프랑스에서는 그냥 보통 은행에 들어가면 무작정 기다리다가 자리가 나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는 것이 규칙이고 이런 이유로 은행 내부에서 새책이나 자리 싸움으로 시끄러운 적이 많은데 한국은 이런 문제가 전혀 없으니 너무나 조용하게 일을 볼 수 있다는 게 아주 신기한 점이었지요. 제 친구 끌로에는 이렇게 공항의 규모도 크고 디지털 시스템이 잘 된 것으로 봐서는 나가면 훨씬 더한 것들도 보게 될 거라는 기쁜 예상을 하더군요. 또한 은행 키오스크에 휴대폰 전화를 입력하니 저의 대기 순번이 몇 번째인지 예상 대기 시간까지 알려주었고 저희는 놀라운 표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국을 알게 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짐을 들고 와 여기까지 오니 목이 몹시 말랐어요. 그런데 끌로에가 갑자기 탄성을 질렀어요. 은행에 얼음물을 마실 수 있는 정수기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 얼음 정수기를 볼 수가 없는데 은행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던 거죠. 한국은 이러한 부유함을 지닌 것이 당연한 듯 은행을 이용하는 손님들이면 누구나 얼음 정수기를 편하게 이용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안내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얼음 정수기를 비치해 놓으면 정수기 자체를 훔쳐가거나 얼음을 마음대로 다 퍼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물었더니 그 직원분께서는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그럴 일도 없다고 능숙한 영어로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얼음은 맘껏 가져가시되 정수기만은 그냥 두시고 가라고 농담까지 하시더라고요. 프랑스의 은행 대기 시간처럼 아주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저는 컵에 얼음을 가득 담아 자리에 퍼질러 앉아 기다렸어요. 그러나 한국은 놀랍게도 10분 후 저희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환전 문의를 간단하게 마칠 수 있었고 이렇게 빠른 시스템을 갖춘 한국의 은행에 대해 경외심까지 들었답니다. 은행을 나온 저희들은 숙소로 향하는 택시를 타러 갔어요. 몇 발자국 걷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은행의 청원 경찰이 저희들에게 뛰어와 뭐라 하면서 저희를 잡는 거예요. 저희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왜 이러냐고 계속 묻는데 그 사람이 저희 일행 한 명의 캐리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이 우리가 뭘 훔쳤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하고 제 친구들에게 말을 했죠. 성질 급한 클로에는 갑자기 자기 캐리어 지퍼를 확 열더니 물건을 와르르 쏟아냈어요. 이렇게 사람을 의심해도 되는 것이냐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댔죠.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도난 사고가 많아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청원 경찰은 노노노 하면서 급하게 은행 쪽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멀뚱해진 우리는 그 사람이 손짓하는 대로 은행으로 다시 들어갔지요. 사실 제가 환전했던 은행 직원이 저희에게 기념품으로 가져가시라며 은행 로고가 찍힌 텀블러를 주시려 했는데 깜빡했다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머쓱한 얼굴로 가위바위보를 했고 정말 운 좋게도 그 텀블러는 제 것이 되어 저는 환호성을 질렀고 정말 저는 잊지 못할 기념품으로 아직도 간직하고 있답니다. 저희는 드디어 택시를 탔어요. 저희는 가까운 경기도에 이민 와 있는 저희 선배의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가는 길이어서 초행길이라 택시를 탔죠. 그런데 출발하고 어느 정도 갔을 무렵 저는 갑자기 아랫배가 몹시 아파왔어요. 얼음 정수기에서 받은 얼음물을 너무 먹어서 배탈이 난 거였어요. 사실 프랑스에는 공항을 제외하고는 공중 화장실이 많지 않아서 정말 급할 경우 길 옆에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참았어요. 식은 땀이 흐를 정도로 힘이 들더군요. 저희가 시끌시끌하고 정말 초조해하는 저를 보더니 한국 택시기사분께서 이상함을 느끼셨는지 갑자기 유턴을 하시더니 도시고속도로로 들어섰어요. 저는 경악스러웠습니다. 눈치를 딱 보아하니 길을 바꾸는 것 같은데 아니 죽을 똥살똥하고 있는데 왜 길을 바꾸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빨리 도심으로 가서 카페라도 들러 화장실을 쓰려 했는데 느닷없이 고속도로라니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약 3분 뒤 갑자기 휴게소가 나타났습니다. 아, 정말 신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며 너무나 기뻐했어요.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차가 서자마자 후다닥 화장실로 뛰어들어갔고 저는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볼일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는 이렇게 시설이 좋은 화장실에 무료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유럽에서는 거의 화장실이 유료인 곳이 많은 터라 이 정도 시설을 갖췄는데도 무료란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더군요. 화장실 문을 닫고 나오면서도 각 화장실 칸 위에 어느 화장실이 비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LED 시설이 전부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놀라웠어요. 심지어 손을 씻을 때는 따뜻한 물도 나왔고요. 화장실 변기도 너무나 깨끗했다는 것도 기억이 났습니다. 설치된 핸드드라이어로 손을 말릴 때는 프랑스에서 화장실 바닥에 얼굴을 내려 안에 사람 다리가 보이는지 확인하던 제가 생각나 피식 웃기도 했었지요. 어이가 없었어요. 실제로 프랑스의 화장실은 고속도로에 많이 있지도 않고 공중 화장실이라곤 몇 칸 되지도 않는 데다 범죄 조직의 아지트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서 화장실 자체가 조금 어둡고 두렵기까지 한 공간인데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은 너무나 환하고 방향제의 냄새도 너무 좋아서 편안한 느낌을 주었으며 그 쾌적성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살짝 더 궁금해져서 장애인 칸의 화장실을 들여다봤어요. 휠체어가 돌아다닐 만큼의 넓이와 편리성을 갖추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돋보였고 엄마와 아기가 함께 들어가 기저귀도 갈 수 있는 칸도 있는 것을 보곤 혀를 내두르고 말았죠. 화장실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겪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한국이 이렇게 선진화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새삼 더 경악스러웠죠. 밖에 나가 친구들에게 화장실 가보라고 난리를 쳤어요. 친구들도 화장실을 다 다녀오더니 저와 똑같은 표정이 되었지요. 그 놀란 눈으로 친구들이 그럼 휴게소를 한번 돌아보자고 했어요. 친구들과 저는 휴게소의 규모에 감탄을 하며 그 안에 갖춰진 대규모 오락실을 보곤 깜짝 놀랐어요. 이미 휴게소 오락실 내부에는 한국에 가던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들이 재미있게 게임을 즐기는 모습도 보였어요. 게임기들은 전부 새 것이었고 손상된 것이 없어서 이렇게 무인 시스템으로 놔두어도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보며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정말 신기했는데요. 보통 프랑스에 있을 때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조차 도난 사고가 많아 항상 소지품을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CCTV를 돌려보는 것도 흔한 일이었는데 한국에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안전한 나라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어요. 휴게소에 있던 한국인들은 분리수거도 잘했고 저희에게 미소를 지으며 웰컴 투 코리아라며 방긋 인사를 하고 지나가기도 했어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어딘가 모르게 여유가 있어 보였고 저희는 모두 한 마음으로 이렇게 안전하고 완벽한 인프라를 갖춘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러움을 가졌답니다. 저희는 택시기사님께 잠시 기다려달라 말하고 간식거리를 먹었어요. 참 많은 종류의 다양한 간식거리들이 너무나 입맛을 다시게 했거든요. 저희가 큰 소리로 휴게소의 시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간식을 먹고 있는데 한 한국인이 다가와 저희들에게 아주 유창한 불어로 자신을 김선우라고 소개하면서 혹시 한국 여행이 처음이냐며 다정하게 묻더군요. 저희는 약간 경계를 했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사람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서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어 몇 가지의 외국어를 하고 있는데 자긴 프랑스에 잠깐 취업했다 온 사람이라 불어를 웬만큼은 한다며 서울에 오게 되면 자기 게스트하우스로 오라 하더군요. 이것도 인연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을 하게 해주고 원한다면 한국 여행 가이드도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요. 저희는 알겠다 하고 그의 명함을 받았어요. 일단 선배의 집으로 가야 하니 내일 보자 하고 헤어졌지요. 저희는 선배의 집으로 향했고 멋진 아파트에서 사는 선배의 집에서 하룻밤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놀랍게도 그 아파트는 새로 지은 거라 그런지 프랑스에서는 볼 수도 없는 완벽한 신식시설에 번쩍번쩍하는 내장재에 커뮤니티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춘 그런 규모가 큰 아파트였어요. 저희는 휘둥그레해진 눈으로 선배네 집에서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이불을 제공받아 긴 여정의 피로를 풀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정이 바쁘니까 저희는 선배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헤어져 서울로 올라와 저희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오후엔 정말 지쳐서 어지러울 지경이 되었어요. 긴 비행시간이며 어제 선배와 밤 늦게까지 이야기하고 또 세미나까지 참석한 터라 저희는 극도의 피로감을 느꼈지요. 너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김선우 씨의 게스트하우스를 외쳤어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친절한 김선우 씨는 저희를 근처 카페에 가 있으면 자신이 픽업을 오겠다 하더라고요.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저희는 김선우 씨의 밴을 타고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어요.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저희는 다 함께 탄성을 질렀지요. 이건 호텔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완벽하고 깔끔한 시설이었어요. 은행에서 보았던 그 얼음 정수기부터 커피 머신이며 비싼 가전제품이 전부 구비가 되어 있어서 잠깐 머물기엔 아깝다는 생각까지 드는 호화시설이었어요. 저희에겐 와이파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던 선우 씨는 갑자기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저희에게 1시간 정도 인터넷과 와이파이가 사용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인터넷 기기에 오류가 난 것 같다면서 1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수리기사가 곧 올 거라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요. 저와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했지요. 그렇게 금방 당일에 인터넷 수리가 정말 가능하냐고 반복해서 물어봤지만 선우 씨는 빙긋이 웃으며 그렇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프랑스에 있을 때 인터넷 기사를 불렀던 경험으로는 당일은 고사하고 한 달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있었고 그동안은 아예 인터넷을 사용할 수조차 없는 불편한 생활이 일상이었는데 한국은 이런 수리 처리가 얼마나 빠른지 당일에 할 수 있다는 인프라가 너무너무 신기한 지경이었어요. 프랑스에서라면 빨리 처리하기 위해 수리기사에게 뒷돈까지 줘야 하는 일상화된 나쁜 문화가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문화마저도 전혀 없는 것 같았고 당일에 개통과 수리까지도 가능한 말도 안 되는 나라였던 거죠. 저희 프랑스의 현실에 대해 선우 씨에게 말해줬더니 그게 사실이냐며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는 것이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불편해서 어찌 사냐면서 말이죠. 정말 1시간여 지나서 인터넷 수리기사가 도착했고 실제로 수리시간 은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와이파이가 연결되고 나니 저희는 정말 신세계에 와 있는 경악스러움을 겪었는데요. 그것은 프랑스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엄청나게 빠른 인터넷 속도였어요. 저는 선우 씨에게 돈을 많이 더 내고 빠르지만 아주 비싼 인터넷을 따로 구입한 거 아니냐고 물었죠. 그런데 선우 씨는 한국은 이 정도 속도는 다 상용화되어 있으며 실제 인터넷 사용 요금은 한국 돈으로 2만 원 내외의 저렴한 금액이고 프랑스의 속도의 2배 정도의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하며
서로를 놀라운 표정으로 쳐다보았죠. 프랑스에서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느린 것이 일상이었는데 한국에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니 한국이 왜 빨리빨리 문화라는 게 있는지 이제서야 실감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 후 선호 씨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사귄 외국인들과 이야기했을 때도 한국인들의 평범한 일상이 거의 모든 나라의 로망일 정도로 너무나 쾌적하며 살기 편해서 부럽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저희는 모두 잠깐이나마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급의 편안함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했어요. 저희는 다음 날도 세미나에 참석했고 많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절한 한국 사람들과 놀라운 한국의 정보통신력, 선진 문화에 걸맞는 시민의식, 어떤 나라보다 뛰어난 도시 인프라, 여성들에게 안락함을 주는 치안 상태, 모든 것이 저희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없는 터라. 저희들은 한국에 오기 전과 후의 마음이 너무나 다른 것에 다들 놀라고 말았습니다. 선우 씨가 또 우리의 남은 일정에 직접 가이드를 해주어 서울의 숨은 이곳저곳 명소를 소개시켜 주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먹어볼 수 있었던 한국의 전통 음식인 한식들은 정말 너무나 맛이 있어 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최근 한국을 더 찾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와 다시 느려터진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저는 한국으로의 유학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한국에 먼저 이민 가서 살고 있는 그 선배에게 한국에서 살 수 있는 팁을 얻어 거기에서 그냥 눌러 살면서 제 프로그래머로서의 미래를 완벽히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꾸 커가네요.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완벽한 나라 한국에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한국이 자꾸 그리워져요. 저희는 해외에서 실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즐거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